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100개의 좋아요를 모아주셨기에 이번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킬리안의 실패 원인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통계에 대해 논의했지만 사실 통계를 따로 보지 않아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경기를 관찰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한 예로 다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릴과의 경기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팀이 높은 압박을 뚫을 수 있도록 돕지 않았고 그저 서서 경기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네, 그것은 추가 시간 동안 레알이 패배를 피하기 위해 골을 넣어야 했을 때였어요. 하지만 두 선수가 경기에서 완전히 빠져있고 공이 그들 쪽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이 문제는 엘 클라시코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첫 번째와 두 번째 골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장면, 레알은 4대4 포메이션으로 수비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4대0처럼 보였고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단지 압박을 흉내냈습니다. 세트 플레이 이후 킬리안은 마르코 카사덱에 전혀 압박을 가하지 않았고 그가 올라가서 찔러주는 패스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Отличная формулировка, она, конечно, шутливая, всерьез ее не надо воспринимать. Левандовский, удар, гол! 1-0 Барселона. 주의해주세요. 음바페의 소극적인 플레이로 인해 추아메니와 발베르데는 더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라인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밀리탕과 리디거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등 뒤로는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겼고 레반도프스키가 그곳을 가로질러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음바페가 코사도를 압박하고 공을 전진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공의 라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4명의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라피냐는 스마트한 움직임으로 바스케스를 끌어내고 열린 공간으로 대용이 발대에게 패스를 합니다. 알레한드로는 다시 아무런 저항 없이 라인을 따라 올라가 골라인을 향해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려 레반도프스키의 머리로 정확히 전달합니다. Вообще этот 2024 год. Левандовский! 2-0! 2-0 польский бомбарди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소극적인 플레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야 했고 그로 인해 큰 공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점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균형 부족은 공격적인 장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공격 중 같은 측면에 모여있는 수많은 밈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레알의 세 주요 스타들이 모두 같은 지역인 왼쪽 미드필드에서 공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모두 공을 찾기 위해 그쪽으로 모여들지만 서로 부딪히게 되며 공격을 전개할 다른 지역은 비어있고 패스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안첼로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벨링엄을 오른쪽 미드필드로 밀어넣었지만 이 방식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드는 급격히 성과가 떨어졌고 이번 시즌에는 2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초의 통계와 비교해보세요. 벨링엄은 수비에서 요구되는 많은 양의 힘든 작업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뒤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벨링엄은 이 역할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잘하던 10번 자리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균형 부족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봅시다. 특히 공격 라인과 나머지 팀 사이의 연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레알의 또 다른 문제는 공을 잃었을 때의 전환 단계입니다. 공을 잃는 횟수가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99번의 공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의 83번과 비교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음바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팀은 미드필드에서 하나의 요소를 희생하고 공격의 추가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4대3에서 4대3 포메이션으로 전환했지만 이 공격적인 요소는 깊은 곳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 리가에서 수비 행동의 총합을 계산해보면 여기에는 공중 경합, 가로채기, 차단, 클리어링, 볼 회수 등이 포함됩니다. 음바페는 15번을 기록하며 공격수 중에서 74번째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음바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토니 크로스의 부재로 그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하나였습니다. 토니나 같은 프로필을 가진 다른 선수가 팀의 균형을 추가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카를로 안첼로티는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감독은 지난 시즌 레알의 성공 원인에 대해 벨링엄의 결정적인 골, 비니시우스의 향상된 마무리, 크로스의 날카로운 패스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팀의 집단적인 헌신과 슈퍼스타들이 공 없을 때도 열심히 뛰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선수들의 품질과 헌신 덕분에 좋았습니다. 클래스는 부차적인 요소였고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 클래스만으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팀 전체의 작업을 강조하는 것이었으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아직 경기에 적절하게 녹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타와의 경기 전 미디어 코치의 통계에 따르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평균적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이 걷는 두 공격수로 나타났습니다. 비니시우스는 경기 시간에 47.36%를 걷는 속도로 이동했으며 음바페는 47.19%였고 라리가 평균은 41%였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공격수로 분류된 선수는 123명이었고 그중 음바페는 이동거리에서 겨우 60번째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약속한 대로 오늘은 음바페만이 마드리드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단점은 특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마드리드가 좋은 수준에서 경기를 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음바페의 기다린 연기비 이 팀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적의 연쇄 효과는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의 위치와 상태의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며 많은 골을 넣고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벨링엄의 시즌은 현재로서는 의문을 남깁니다. 그는 많은 기본적인 일을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단 2골만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바페는 잘 훈련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저는 킬리안이 이 어려운 시기를 높은 수준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레알의 수비는 지난 시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부분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모든 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5경기에서 10개의 골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부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라바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카르바할과 밀리탕은 시즌 종료까지 결장하며 최근에는 바스케스가 부상을 당했고 꾸르투아도 자주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시즌에 많은 비판을 받는 추아메니도 부상 중이었으며 바로 그가 수비 중심에서 구멍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나초는 떠났고 대체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도대체 누구를 기용해야 할까요? 헤수스 바레호를 투입한다고요? 웃기네요. 벨링엄은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부상으로 한 달 동안 결장했으며 그 당시 12달 전에는 5경기에서 4골을 넣어 시즌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두아르도 카모빙가는 그의 신체적 힘과 창의성의 조화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선수였지만 무릎 문제로 6주 동안 결장했습니다. 브라임 디아스는 9월에 삿골 부상으로 장기 결장하게 되었고 그 시점에서 그는 안첼로티의 신뢰를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의 이탈이 중원에 명백한 공백을 남겼습니다. 레알은 그들의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은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토니의 중요성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체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가 없으니 2명의 미드필더인 추아메니와 발베르데에게 큰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많은 면에서 이 두 선수는 그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라 리가에서 다른 미드필더들보다 더 많은 터치를 하고 더 많은 패스를 했습니다. 발베르데는 크로스의 후계자로 선택된 선수로 그의 8번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많은 패스를 시도하면서 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는 경기를 지배하는 데 있어 크로스의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아메니는 주로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그의 볼 컨트롤 기술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알은 어렵게 승점을 챙기고 있지만 팀의 경기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안첼로티는 모든 스타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전술을 찾지 못했습니다. 10번째 월에 비아레알과의 승리는 그 예시였습니다. 상대팀은 전반전에 지배했지만 경기는 2번의 슈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레알은 이기며 전체 경기에서 2번만 골대를 맞췄습니다. 추아메니와 발베르데와 함께 크로스의 옛 동료인 루카 모드리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드리치는 지난 시즌 거의 주전으로 출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레알이 라 리가에서 마지막 8경기에선 5번이나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39세의 베테랑을 미드필드의 핵심 선수로 기용하는 것은 안첼로티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드리치의 천재성에 대한 모든 존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히 나이가 들고 있으며 그 변화는 점점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떠났고 다른 선수들이 왔습니다.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거는 한두 달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킬리안의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로 대회 직후 바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으며 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금은 근육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국가대표팀 경기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예를 들어 아틀레티코와 발렌시아와의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상은 심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킬리안이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폼을 회복하면 통계 지표들도 개선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킬리안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심리학자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는 보도가 늘고 있다. 경기 중에도 킬리안이 예전과 달리 보였던 경우가 많았다. 오사수나와의 경기 후 그는 팀 동료들이 팬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곧장 타르실로 달려갔다. 엘클라시코에서는 마치 게임에서 빠져나간 듯 보였고 계속해서 오프사이드에 걸렸다.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미냐에게 슛을 제대로 날리지 못했다. 마치 그의 머릿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레키페의 익명의 출처에 의한 정보다.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하지만 킬리안은 이미 몇 달 동안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 정보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데샴입니다. 저는 킬리안이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공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잘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에 킬리안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죠. 오늘날에는 당신의 모든 말이 주목받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유로와 같은 대회 이후 휴식 시간이 고작 3주밖에 없다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항상 넌 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라고 듣게 되지만 가끔은 잘 되지 않거나 더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는 매우 취약하고 머리가 다리를 지배합니다. 마르코지는 음바페가 새로운 팀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디아스, 카마빈가, 추아멘이, 맨디, 안첼로티가 그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킬리안은 외부에서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가 국가대표팀과 함께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 뛰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주장 역할이 없었다면 더 관대하게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프랑스인들이 음바페가 주장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일리안이 대표팀 경기 중 스톡홀름의 나이트클럽에서 목격된 성폭행 의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러운 속옷을 파헤치지 말고 단지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축구 선수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음바페 스스로도 비판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그가 친구 아키미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사진이 퍼졌는데 그 뒤로는 물담배가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프랑스 기자 다니엘 리올로가 표현했습니다. 모든 이가 알다시피 물담배는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들은 자주 이를 피웁니다. 또한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술을 마셨고 베라티는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만약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가 어딘가에 간다면 구단 측은 그에게 돌아와서 자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사장님이 선수에게 추가로 한 잔 더 마시겠냐고 묻습니다.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이것이 클럽에 대한 무례로 간주됩니다. 또한 음바페에게 방해가 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이야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보너스와 관련된 논란은 점점 더 복잡하고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킬리안은 여름 내내 전 클럽과 보너스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은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고향을 떠난 후 남기기를 원했던 명성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클럽의 입장은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섭니다. 여기에 더해 이는 파리 클럽과 그 팬들에 대한 정직함, 성실성, 가치, 존중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선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클럽이 전 선수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명백한 암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옳은지 시간만이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많은 문제가 있는 음바페의 명성만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축구에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음바페가 다시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고 자신의 최대치를 보여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25살로 한창 나이에 있고 신체 능력의 저하까지 최소한 5년은 남아있으므로 회복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5-6년 동안 골 앞에서 꾸준히 침착함을 유지했던 선수는 갑자기 축구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부진일 뿐이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며 음바페는 이미 자신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임을 증명했습니다.
은바페가 산티아고 베르나브에서 즉시 빛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적응 기간, 복잡했던 여름, 유로 24로 인한 시즌 준비 부족, 새로운 역할,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 필드를 벗어난 스캔들 등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은바페는 팀 동료들과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니시우스와 함께 페널티킥을 번갈아 차고 벨링엄은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카마빈가, 추아메니, 맨디와 같은 프랑스 선수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안첼로티는 은바페를 믿고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만을 표현하는 선수는 로드리고뿐입니다. 자주 나는 그냥 빈자리를 채웁니다. 누군가 빠졌다면 로드리고를 넣습니다. 오른쪽에 누군가 부족하다면 로드리고, 9번 자리에서 누군가 부족하다면 로드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팀 플레이어입니다. 은바페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점들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킬리안이 최고의 폼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그가 불필요한 국가대표팀 리그 경기들을 건너뛴 것은 논리적인 결정이지만 그것이 프랑스 팬들에게 불만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은바페가 정신적으로 정리하고 외부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법적 분쟁과 강간 혐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는 가까운 몇 달 동안 이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입니다. 그리고 팬들을 자극하는 사진이나 오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안첼로티가 최적의 전술을 찾아 은바페뿐만 아니라 벨링햄과 다른 스타들도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상 문제는 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페레스가 전통적으로 시즌 중간에 거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는 자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대는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은바페가 온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모두를 압도하는 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팀은 매우 까다로운 스타의 통합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즌의 타이틀을 방어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은바페는 앞으로도 자신의 수준을 증명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클래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